경야는 김정은 동식에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주체 105 2016년 10월 25일 조선 청동맹 제7차 대회 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 조직들의 과업을 보내주셨습니다. 로작이 발표된 뜻깊은 날을 맞이한 전국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주체혁명의 새 직맹 조직들이 들어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마치고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의 헌신과 노고를 감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직혁명맹 제7차대에 참가하여 경야는 청시동지의 역사를 받아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경야는 청시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온 사회의 일성 김정일주의의 기치 높이 청기군대우를 앞장에서 이끄는 기관차에 나가는 곳이 주체혁명의 새시대 우리 노동계급이 조국과 힘에 앞에진 숭고한 임무라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면서 직업동맹이 전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총적 과업으로 틀어져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청구성주께서는 참가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야는 청구성주께서는 김일성 혁명의 수행에서 우리 노동계급이 수령님의 노동계급, 장군님의 노동계급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을 바라는 커다란 믿음과 기대가 응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대를 두고 못할 돌이켜보면 우리 노동계급을 시대의 전열에 내세워 혁명의 전위 부대로서의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 나가 경야는 청구성지입니다. 2015년 7월 김정태 전기기관차 윤합 이건 노동 우리식의 시하신 경야는 청비서동식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하여야 정확하다고 자신께서는 철도 부문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하기 위한 투쟁의 혁명적 기상을 힘있게 떨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의 지하 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냈을 때에는 또다시 현재 나오시어 우리 노동계급의 투쟁 본때가 오려있는 지하 전동차는 자신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노동 기술자들이 있기에 마음은 든든하며 사회주의 조선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해서 가슴이 후두어진다고 확신해 넘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을 대하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자강력이 제일이고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천리를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주신 경야는 청비서동식께서는 우리 노동계급과 직업동맹이 사은설의 혁명적 진군에서 정의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불면불의의 헌신과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경야는 청지의 역사적 서한을 높이 받들고 우리 직청중앙위원회에서는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기양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상기양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적극 탐구 적용하면서 우수한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맹 조직들이 과의 상봉 모임, 미풍 선구자들의 실화 연단들을 실정에 일꾼들과 직맹이동 해설 강사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서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청중앙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조언일하기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노동계급과 직명들이 건설의 창조적 운동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고 사정에 지난 7년간만 해도 900여 단위들이 한급 높은 모범기대라는 칭호를 1000여 개들이 모범과학실 보급실 칭호를 쟁취하였으며 그 수는 개성도로나 대중적 주의와
집단주의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저희들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마다들답게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창조와 건설의 심찬 노력 투쟁으로 뜻깊은 올해를 장식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천안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군의 과학기술 옵시를 단위 발전과 인재 육성의 고점으로 잘 꾸리고 종업원들이 자기 공장 하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200여 개 단위가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취했고 또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그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미 모범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 비롯해서 많은 단위들이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서는 지난 시기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 계획을 자기 단위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끔 세분화하고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보급원 대열도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공장의 기술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꾼들이 강사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야공장은 2018년 4월 전국의 공장 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공장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학기술 보급원 대여를 실력 있는 성원들로 꾸리는 한편 기술 일꾼들이 생산 정상화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강사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서 누가 강사로 출연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을 하면서 종업원들 속에서 제기되는 의문점들을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과학기술 강의를 할 때는 기술 실무가 제일 높은 일꾼들이 출연할 때 그때가 실효가 제일 높아다. 실제 올해 비단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데서 창안된 기술혁신 창안들도 다 여기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동평양 화력발전소에서는 생산 공정과 직종이 많은 단위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철저히 직종별로 조직해서 종업원들이 자기가 다루는 솔비와 생산 공정에 정통하도록 하는 일률적인 과학기술 보급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으로는 현장에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최근 석 달 사이에만도 운탄기통에서 급탄기의 능률을 비롯해서 10여 건의 새기술 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돼서 운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내놓은 종업원들은 모두가 과학기술 보급실의 열성들이라고 합니다. 전력공업성 고려기술 교류사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 현장에 최대한 접근시킬 수 있게 조건 보장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전력공업과 관련한 최신 과학기술 자료 기지를 폭넓게 구축하고 갱신 주기를 부단히 단축하는 한편 사무실과 현장들에까지 과학기술 보급망을 구축해서 종업원들이 어디서나 생산과 관련한 자료들을 신속히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는 절반 이상이 다 석사 이상, 석사 박사들입니다. 배치될 때부터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한 과학기술 학습을 진행해서 현장들에 도입하는 과정에 이제처럼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학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보장 사업 잘해줄 때 실력도 올라가고 거기에 맞는 성과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경험으로 찾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과정이며 단위에 귀중한 제부인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뚜렷한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해나갈 때 단위 발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 성과전가 24일 기술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초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높은 탐구 요리와 포도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학술과 과학 탐구를 힘있게 벌이는 과정을 이룩한 2,886 건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농업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발전 12개국에 점령해서 전시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분야별로 다매체와 모형, 직관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에서 배우던 이 리론과 그 실천과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게 농기계 발전에서 필요한 이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알고 현재 상태의 농기계 발전 추세도 알고 이게 많이 받아놨습니다. 현실성 있고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많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대학생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견인해 나가는 유능한 과학자, 기자들로 키우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주성 기자가 전투 임무 수행 중 한 다리를 잃은 유년이지만 사들을 찾아서 원군길을 이어오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회창군 편의봉사관리소 작업반장인 김초른 동지와 그의 가족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용해군인 김초른 동지입니다. 용해군인이 된 후 김초른 동지가 원군길에 나서면서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지만 기자는 그 사진에서 그 어떤 비관이나 동정도 바라지 않는 억센 사나이의 김초른 동지는 기자에게 전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한 다리를 잃었을 때 절망감에 빠져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자에게 그때의 고통은 불구가 됐다는 절망감에서가 아니라 열사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괴로움에서 온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초른 동지가 어릴 때 자주 고향을 지켜 싸운 인민군 열사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나라가 있구야, 고향도 가정도 있다고 최고사령관 동지의 병사로 한 생을 하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김초른 동지는 기자에게 경의하는 최고사령관제로 군사복무를 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움이 자기를 오성산 최전연의 제1선 병사로 세우게 했다고 했습니다. 군기력이 우리 경우는 청소동지가 제이고 우리 국가가 제일이고 총대로 경우는 청소동지를 잘 봤다. 만난 회창군 편의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회창에서 오성산까지 성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길을 용해군인인 김초른 동무와 그의 가정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이나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2008년 2월 김초른 동지가 처음으로 오성산의 최전연을 찾았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성산으로 오르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차를 밀고 오르신 영길에 이르러서는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초른 동지는 이 영길에 오르면
병사들을 찾아 사선도 해초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야는 청비수 동지의 자애로운 용상이 오려오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병사들을 위해 원건길을 끝까지 걸어갈 맹세가 더욱 굳어진. 기자는 아직도 군사복무 시절의 군인다운 결폐가 엿보이고 자주 우리의 최고사령관 동지,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라는 전칭수 식사를 정중히 쓰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한 생을 변함없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병사로 살려는 그의 삶의 지향을 읽을 수 있었다. 영해군인의 아내 정영신 동무는 남편이 군사복무를 못하는 안타까움을 담아 두 아들에게 군복만 해입혔는데 지금은 마지가 최전일수록 군사복무를 하고 둘째도 인차 인민군대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지금도 몸이 불편해합니다. 난 남편을 다른 뒤에 영해군인의 아내는 여담삼아 남편이 제일로 질색하는 게 있다면 자기를 영해군인이라고 동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언제인가 군에서 일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영해군인들 때문에 더 마음 쓰지 말아달라고. 몸은 비록 불구가 됐지만 정신에서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해군인의 아내는 자기는 두 다리가 지만 남편의 정신세계를 따라가자면 아직 멀었다고. 그래서 가정의 선생으로 존경하며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된다고 진정을 터놓았습니다. 김철은 동지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가 된 것을 축하해주는 기자에게 자기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불리운다는 게 참으로 송구스럽다. 나라를 위해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 자기에게는 이 영예가 너무나도 가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철은 동지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기자는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예 군인들이 과연 어떤 정신력의 소유자들이며 이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충성심의 열도를 강렬히 느꼈다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했습니다. 온 사회가 우리 영예 군인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김철은 동지와 같이 조국을 위해 한 몸으로 숨없이 바쳐온 영예군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 어떤 대가나 보수, 특전특혜도 바람이 없이 순결한 양심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그토록 존경합니다. 지난 10월 17일에 묘양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묘양산의 가을 풍경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묘양산 지구의 기온은 18도씨였고 남동풍이 초당 2m로서 등산하기엔 좋은 날씨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비로함에서 본 묘양산의 단풍경관입니다. 웅장하고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들과 졸묘한 바위들, 깊숙한 골짜기들과 높은 벼랑들, 맑은 물과 울창한 수림을 자랑하는 요양산이 단풍 계절을 맞아서 더욱 이채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묘양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지난 시기엔 묘양산이 9월 10일경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10월 초순경에 절정을 이루곤 했는데
올해인 지난해에 비해서 단풍 드는 시기가 열흘 정도 늦어져 10월 말경에 단풍 경치가 최절정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명승지 관리소 강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올해 명산의 단풍 경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묘양산의 절경 중에서도 만산의 붉은 단풍으로 더욱 아름다운 묘양산의 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유다른 기쁨과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바하 칼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21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일부 지역에서 150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업 부문에서 작업 정밀도가 높은 무인기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무용 무인기입니다. 의하면 무인약 분무를 진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 시 무인기의 비행 고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행 고도에 따라 작물입니다. 그래서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는 무인기의 비행 고도를 정밀 조정하기가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인기는 아랫부분에 설치된 3개의 수감부로 임의의 지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기초해서 비행 고도를 또한 비행 고도와 속도에 따라 농약의 분무량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수지를 종류별로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지 선별기를 제작했습니다. 통합 조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이 선별기는 크게 회전식 선별 장치, 최량 탐지기, 해리 랭각 계통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선별기는 종전의 선별기들에 비해 조작이 간단하고 작업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건설 장비와 재료들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끄럼식 콘크리트 타입기입니다. 최고 3.7m, 높이는 최고 2.4m라고 합니다. 기계에는 3차원 조정 체계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의 정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뿐 아니라 작업 시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을 자동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돌과 특수한 수지 점결제를 결합한 도로 포장재입니다. 이 포장재료는 액체 투과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료의 색깔도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벽면에 분무 이 단열재를 벽면에 분무하면 불과 몇 초 사이에 부피가 4,200배로 불어나면서 이음짬은 물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까지도 다 메운다고 합니다.
사폐와 소음 방지 능력, 방습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꼈고 내륙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강계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년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고 오지 않 같았습니다. 아침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주로 면서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와 북부 내륙,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과 오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아 5도 정도,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에서 오전 한때 비가 는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신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소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하리운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서풍이 북동풍으로,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북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세지는 감은 있겠지만 물결은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점차 약해지겠고 물결은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소해안과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2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9일에는 이 고기압과 북부 지역으로 이동이 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평안북도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